네, 오늘은 이제 해외에서 시행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 법안이 어쨌든 본인들은 좋은 취지에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겠지만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각 국가에 지금 불필요한 사법 서비스 낭비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계속해서 연구원이 조금 말씀 좀 이어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영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2010년에 영국에서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에 베이커리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인 베이커리 주인이 동성교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베이커리에서 이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베이커리 주인께서 소송을 걸리셨습니다. 네. 자, 영국 대법원까지 갔고요. 이 판결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지금 이 법원에 들어가야 되는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된 거죠. 영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결국 이제 베이커리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됐지만 네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이 베이커리 주인분께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사이에 갈등 크게 부각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네. 우려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잡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지금 캐나다 사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캐나다에서 성정체성과 성적 표현을 보호하는 C-16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네.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허울뿐인 그런 좋은 취지로 제정되어 있다고 제정하신 분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을 또 일으켰어요. 자, 학계에서 일단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슨 교수의 자료예요. 자,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지금 많은 상태고요. 일부 학자들께서는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논쟁이 일어난 상태고 일부에서는 이 법이 언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 세이지 사건과 네네네. 유사한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여성이 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뭐 누구나 저에 대해서 그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박수영 아나운서님도 만약에 남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박수영 아나운서님께 누구라도 이제 그녀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녀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그라고 불러야 되는데 만약에 그녀라고 부를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과태료 처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게 또 표현의 자유와 좀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주시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이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지금 제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네. 앞서 살펴봤었던 그 영국의 베이커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베이커리 사장이 본인의 신념에 의해서 케이크를 안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소송까지 끌고 가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네. 사실 우리나라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 같았으면은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욕죄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명예훼손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포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면은 동성애와 관련한 문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동성애와 관련한 무엇한 행사를 주재한다는 이유로 어떤 시설을 대관했는데 이 시설 대관을 거부한다면은 교회든 아니면 일반 대관업체든 아니면 네. 민간단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똑같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도 지금 다른 논란이 취업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취업에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에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 미국 대법원 사건입니다. 자, 보스톡대 클레이턴 카운티 사건의 그 사건 내용인데요. 자, 1964년 민권법 제7편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도 금지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해석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민권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역시 금지한다. 이 내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 판결을 내리는 건데요. 해당 판결 이후에 종교기관들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고용 결정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인디애나주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가 동성애자 교사를 해고한 사건에서 학교 측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교사를 해고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법적 논란에 지금 휘말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사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자, 이러한 사례가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용될 우려가 너무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 이 악용될 우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톨릭 학교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출강하는 강사나 교사를 해고했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잘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소송을 건다고 하면 일단 소송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고용과 관련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건을 봤었을 때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사법 서비스를 낭비하게 되는 법안이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어떤 종교적 자유의 신념을 기반해서 행동하시는 분들의 행동을 제가 볼 때 일부 크게 제한하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조금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작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대에 거쳐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 시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가 지금 되는 대목이죠. 이제 물론 이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본인들의 취지는 좋지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 슬로건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차별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차이 자체를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러한 행태는 제가 볼 때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법 적용 과정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해외 각국에서 지금 계속 꾸준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그 법의 골자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부작용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저는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세대와 성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공존하는 사회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도입된다고 하면은 이분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국회에서 이제 이번 국회 때 발의 안 했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교계에서 하고 시민단체에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사실 여태까지 지금 지난 국회 때까지 입법 시도가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언젠가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교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음 총선 때 예를 들어서 공천을 못 받게 된다라고 또는 재선에 도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지금까지 국회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당론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본인의 신념에 따른 법안을 제정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민주당 초선들은 초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감하실 텐데 지금 이번 국회 회의대가 끝나갈 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부작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차별금지법 그 지금 공론화와 관련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차별금지법 부작용 사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난리냐라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 그 주장으로서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